벤제마 선수의 상황이 뭐 며칠 사이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22-2023 시즌 라리가 최종전 당일에 벤제마가 떠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행선지는 사우디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해리 케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공격진의 연쇄 이동, 여름 이적 시장에 큰 파문이 생겼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말 그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이 먼저 뭐 온라인상에서 떠드는 소리들은 다 가짜다, 진짜는 다르다, 이렇게 뭐 리얼월드는 다르다라고 해놓고서는 본인이 혓바닥이 길었다. 리얼월드가 인터넷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중요한 건 더 이상 논란은 없어요. 공식 발표가 나왔고 작별 행사도 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는 올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고요. 실제로 이제 빌바오와 마지막 경기 끝나고 페레스 회장이 25회 우승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기념 유니폼까지 들고 사진 촬영도 했고, 앞서 그 몇몇 스페인 매체들이 보도한 대로 작별 콘텐츠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지돼서 준비된 게 아닌가. 실제 그 스페인 쪽 언론들에서는 벤제마가 시상식에 갔었을 때, 마르카 시상식에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 구단 쪽에서 깜짝 놀랐었대요. 본인이 떠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화들짝 놀랬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마르카는 뭔가 알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마르카는 벤제마한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매체 기자들은 좀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아니다, 벤제마 떠난다고 구단 쪽에서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개인 트레이너 그 인스타그램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섣불리 오락 반반인 상태에서 올렸겠느냐. 결국에는 그 디에틀레틱의 코르테가나 기자라든지 렐레보까지도 되게 아스도 공신력이 없는 곳이 아니었다, 있었다, 미안하다. 벤제마가 장난을 친 거다,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벤제마가 원래도 조금 그런 경향성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벤제마는 뭐 사실상 남을 것이다, 다만 벤제마가 조금 과거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어.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이나 뭐 아니면은 15일,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협상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무슨 뭐 얘기 나오고 이틀 만인가 만에 그렇죠. 이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시즌이 안 끝났었잖아요. 최종전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이제 시즌을 마치고 다시 논의해 보자라든지, 혹은 또 디에틀레틱이라든지 그 마르카의 그 벤제마 인터뷰로 뒤통수를 맞은, 자신들이 오보를 하게 된 매체들은 아니다, 이거 벤제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알겠는데 끝난 거 아니라고 들었다, 사우디 가는 거 한 달 안에 다시 논의될 수도 있고,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가 떠날 경우 대체 선수 영입을 위한 그 물밑 작업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가기 위해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요. 또 논의 아닌 거죠. 디에슬레틱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 그거 협상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협상이 만약에 뭐 누구 영입이 케인 영입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벤제마가 사우디로 가는 게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보도들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만에 상관없다. 약간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이제 보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저희가 추정하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벤제마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안첼로티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도 예상을 못했다, 벤제마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는 날, 이 공식 발표하는 날 아침에 저기요, 저 남으려고 했는데 그냥 떠날게요, 약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 저는 벤제마 관련해서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겠어요. 벤제마가 거의 양치기 소년 같아가지고. 여기 그 로마노도 써놨어요. 그때 했던 멘트. 누군가 인터넷에 써두는데 현실은 인터넷에 없어. 아니 인터넷에 있네. 있었네. 그래서 당일날 마음을 바꿨다. 그럼 왜 바꿨느냐라는 보도가 또 이제 독일의 뭐 슈포르트 아인츠, 여기서 뭐 어떻게 입수했는지 보도를 했고, 또 이제 프랑스의 산티 아우나의 취재에 따르면, 저희가 이전에 사우디 알 이티하드의 제안액이 연봉 1억 유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년 계약의 총액 2억 유로. 근데 지금 최신으로 알려진 합의안에 따르면 연봉 2억 유로에 2년간 4억 유로로 2배를 올렸다. 그래서 사실 그 벤제마가 처음에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조금 거절하고 약간 좀 딜을 친 거 아니냐. 그 마르카 시상식 때 근데 이거 안 되겠어, 이 돈으로 내가 안 되겠어, 남을래, 나 호날두만큼 받을래. 그래서 올려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구단에 얘기할게. 왜냐면 벤제마 선수는 계약이 끝나고 1년 옵션이 있는 거였는데 종료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뭐 그 산티아우나 기자는 조금 소스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릭 베르게르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던가 이제 뭐 벤제마 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도트문트 쪽에서는 1티어로 유명한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 말이나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여기저기 소소만 하다가 어떻게 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황으로 봤을 때 벤제마가 아리티아드로부터
더 연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했을 수 있다. 그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렸는데요. 많이 두 배를 올린 올린 거니까요. 네,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해리 케인 아니면 벤제마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죠. 근데 이 보도들이 말씀드리지만 믿을 만한 기자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선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토트넘 관련 1티어라고 할 수 있죠. 사미 목벨이 맨유가 노리던 해리 케인 이제는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이 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래프에서는 맨유를 담당하는 이제 1티어 기자죠. 제임스 더커 기자가 썼는데 해리 케인의 상황을 왜 쓴 거냐? 왜냐면 맨유가 지금 그래도 테나 감독이 워낙 원해서 해리 케인 영입을 추진하려고 막 얘기도 하고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다. 왜냐? 일단은 뭐 맨유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뭐 지금 FFP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인수 문제도 있고 해리 맥과이어를 비롯한 매각하고 싶은 돈을 마련하고 싶은 선수들의 상황이 불분명한데 그렇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의 이별이 확정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 여름에 혼란을 영입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벤제마가 떠났기 때문에 당장 대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혼란을 데려온다고 해도 케인 혼란을 뭐 같이 쓸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혼란이 오든 말든 지금 여름에는 케인을 영입해야 된다. 바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혼란 영입이 원래 그러니까 뭐 다음 시즌에 영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것까지도 자동으로 연장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란이 애당초 그 맨시티를 가게 된 이유도 과르디올라였고 그래서 이제 맨시티 측에다가 그 요청을 한 것도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혼란이 다음 시즌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르디올라가 그만둘 때까지는 혼란은 계속 맨시티에서 뛰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네, 그러면 내년을 기약한다면서 지금 케인을 놓쳤다가 케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년 여름에 못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올 여름에 좀 무리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케인을 영입해야겠다. 네, 케인이 버텨주는 동안 그때 맨시티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겠죠. 그러다가 뭐 가르디올라가 그만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수 있고 그때 그러면 혼란 데려와도 되니까요. 예, 그때 뭐 케인을 또 팔아도 예. 되는 거고 그때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면. 케인은 지금 어쨌건 3, 4년은 가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구단은 파는 거 생각 안 해요. 예. 예, 파는 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이 서비스 타임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 사미 먹벨 기자나 텔레그래프나 뿐만 아니라 많은 뭐 1티어 기자들, 뭐 디애슬레틱에서도 나왔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케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뭐 쉬운 협상은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파텍 베르게 기자의 말이 나온 것도 어쩌면은 바이언 쪽에서 소스를 접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바이언이 케인을 노리고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를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케인 영입전에서 사실상 밀리게 되면서 블라오비치라던가 아니면 또 최근에는 무한히 1억 유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소스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결국 현재로서는 이제 케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이적 시장도 열렸고요. 그런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케인을 데려와도 공격수 영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공식 발표들이 나왔는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긴 해요. 마르코 아센시오는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됐고 현재로서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계약서에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 모든 절차들이 끝났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아센시오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특히 후반기 때 보여주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아센시오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메시가 떠나면 그 자리에 공석이 발생을 하니까요. 예, 왼발 슈팅이 좋은 아센시오가 들어올 가능성이 뭐 거의 유력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건 조금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에덴 아자르가 안 나간다 남는 데더라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처분하고 싶었는데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긴급히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아자르와 상호 합의하의 계약 해지를 레알 마드리드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노가 알린 것은 공식 발표에는 그냥 결별만 나왔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자녀 2년 계약 중에 1년 연봉만 네. 주고 보내기로 했다. 즉 아자르가 내가 2년 풀로 1,400만 유로 받을 수 있었는데 700만 유로만 받고 나갈게. 근데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케인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자르에 나가는 돈을 얼마라도 줄여야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셀러리 캡을 좀 비울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형 영입이 필요하기에 아자르를 손해보더라도 정리를 했다. 그럼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케인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벤제마가 나갔죠. 그리고 아센시오는 나갈 예정이겠지만 나갔죠. 그리고 역시 나갈 예정이었던 마리아노 디아스 나갔고 아자르까지 나가면서 현재 공격수 포지션에 남은 선수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리고 유망주인 알바로밖에 안 남았어요. 즉 케인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더 있어야 된다. 물론 그 호셀루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강이 필요한 거죠. 왜? 예, 거기다가 뭐 발베에 대한 벨링엄이 이제 측면 공격수까지
경기까지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톱에 호셀루 한 명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호드리구 가짜 9번은 사실상 변칙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호셀루를 주전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노려야 그렇죠. 되는데 호셀루 9번에 호드리고 가짜 예. 9번 그리고 알바로를 서버로 쓴다? 이거는 우승 포기한 얘기예요. 알바로는 사실 다음 시즌 그렇게 기회를 얻을 만한 선수는 아닌 예, 거죠. 심지어 임대를 나갈 수도 있기 예, 그렇죠. 때문에 지금 공격수를 케인을 데려와도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많은 그 국내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폰케디오 함께 데려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미 사실은 이제 현지 언론에서 예. 벤제마가 나갈 경우 케인이 오고 벤제마가 안 나가더라도 영입할 선수로서 예. 하베르츠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하베르츠의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벤제마가 떠나고 말고와 별개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건 왜냐면 아센시오가 나가는 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영입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는 아센시오하고 하베르츠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하베르츠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센시오는 톱에서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근데 예. 하베르츠는 물론 뭐 톱에서 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짜 9번으로 계속 뛰었잖아요. 예. 첼시에서. 그러니까 벤제마가 부상일 때 아니면 벤제마가 빠질 때 하베르츠를 보험으로 쓰려고 뭐 오른쪽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은 그나마 그 포터 감독 체제에서 포터 감독 말년에 조금 잘했을 때가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였으니까 예.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벤제마 여부와 관계없이 데려오려고 했던 하베르츠가 있는데 벤제마가 나갔으니까 하베르츠는 하베르츠대로 사고 네. 케인도 산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안첼로티의 픽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안첼로티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 있고 뭐 하베르츠가 못 데려온 상황이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손흥민 선수를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손케듀어를 한 번에 봉제내보낸다? 이것도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아자르 실패 이후에는 나이든 선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예. 요즘은 유망주들만 영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케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논외가 되는 게 첫 포지션에서 솔직히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특히 이제 벤제마 같이 절대적인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그러려면 혼란을 영입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혼란 영입으로 갔겠죠. 근데 네. 안 되니까 케인으로 가는 거인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포지션은 그래도 어쨌건 선택지가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선수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린 선수. 그가 하베르츠가 물론 첼시에서 망한 선수지만은 여전히 만 23세밖에 안 되거든요. 포텐이 아직 있기 때문에 뭐 영입에 충분한 그 명분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반년 내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브라질 대표팀에 간다 만다 했는데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종전을 마치고 나는 100%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이런 말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건 벤제마여서. 그렇죠. 어쨌든 안첼로티는 남는 분위기예요. 본인이 계속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첼로티의 생각은 지금 솔직히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 조금 위태위태하긴 하잖아요. 근데 다음 시즌에 또 잘한다? 그러면 연장 계약도 가능해서 사실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거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브라질은 다른 새 감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셀틱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그 유력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유력해졌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를 포함해서 뭐 그 디에슬레틱의 온스테인 기자 그리고 애초에 더선 같은 경우에 조금 한 발 앞서서 공식 발표만 남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발표가 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로필을 봤을 때 이분이 바로 토트넘과 아주 긴밀한 사이에 있는 에이전시죠. CAA 베이스, 즉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그 에이전시 소속이라서 매우 순조롭게 아주 잘 협의가 되고 있어서 합의가 거의 다 됐다. 최종 조율 단계다 이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축구 최고 책임자인 스콧먼이 같은 호주인으로 심지어 이전부터 둘 사이가 잘 알던 사이였다라고 해요. 지금은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새 감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나왔던 국내 팬들에게 많이 걱정을 사게 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더선의 알란 닉슨 이 기자는 그래도 더선에서 취재력이 있고 독점 정보를 좀 뿌려오는 기자고 무엇보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선임 임박을 가장 먼저 보도한 그 기자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경우 해리 케인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왜냐면 해리 케인이 뭐 늦어도 내년 여름에 나갈 거니까 후루하시 쿄고를 데려올 것이고 그것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즉 케인이 레알로 가면 손흥민 선수가 후루하시랑 공격 호흡을 맞춰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다고 하니까 좀 묶어서 보도하는 게 아닐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루하시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스타일에 좀 안 맞는 선수거든요.
선수는요. 차라리 세리에아나 라리가에 가야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그런데 가면 봐요. 공간 파고들면서 좋은 패스 받아서 골로 많이 넣을 수 특히 있어요. 전형적인 세리에 A형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임모빌레 같은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이 좋다거나 신체 조건이 좋다거나 피지컬이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영리하게 빈 공간에 들어가서 골 넣는 선수인데 그런 유형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망한 대표적인 선수 중에 이번 시즌에도 당장 있어요. 스카마카. 예. 물론 스카마카는 심지어 키까지 커요. 190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본인이 플레이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빈 공간 들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에스 감독이랑 결국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지배적인 축구를 한다면은 후루아시 같은 선수를 조커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망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셀틱에서 쓰던 그런 4-3-3을 쓰면서 후루아시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케인이 나갈 경우 토트넘에 남는 공격수는 손흥민, 페리시치, 히샬리송 그리고 쿠루세프스키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력하다고. 네. 쿠루세프스키 힐까지인데 여기서 물론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분명히 밀어만 준다면 충분해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특히 이제 2022-2023 시즌에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인 히샬리송이 좀 아쉬우니까 네. 그리고 또 케인이 나간다면 공격수를 사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3천만 파운드밖에 안 하고 아시아 마케팅도 되고 3천만 파운드밖에 안 한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후루아시한테 3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거는 오버페이입니다. 예, 뭐 이제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후루아시를 데려올 수 있다. 골을 많이 넣는다. 예, 저는 근데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감독이 그래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여태까지 공부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발전한 감독으로 어쨌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선수를 많이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루아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루아시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일단 2년 동안 유럽 무대에서 54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득점력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보도대로 토트넘이 움직인다면 다음 시즌 망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임모빌레는 세리에 A에서만큼은 예. 미친 듯이 골 넣었습니다. 득점왕만 지금 6시즌 동안 3번 했어요. 예.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데 후루아시가 아닌 누가 오더라도 케인이 나간 상태의 토트넘에서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건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케인이 나간 자리를 메우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를 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케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케인 올인으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생각하면 히샬리송을 주전으로 썼으면 썼지 그 이상의 투자를 해서 누굴 데려온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차라리 네. 그 케인 판돈으로 미들, 센터백 뭐 다른 여러 포지션들을 보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차라리 뭐 아니면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득점력이 좋은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4-2-3-1로 예. 전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과연 이제 케인이 정말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부임해서 대대적인 리빌딩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의 최신 소식들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